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길이 재기 평가, 단원 성취도 평가 풀이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재밌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고 있죠? 네. 1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색연필로 우산의 길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우산의 길이는 색연필의 길이로 몇 번입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우산이 여기 있죠? 자, 우산의 길이를 연필로 재어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필로 몇 번인지 세볼까요? 자,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그래서 6번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죠. 예전에 말이죠,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은 이렇게 잰 학생도 있어요. 어떻게 쟀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이 연필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번이라고 적으면 5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학생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한 번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자를 생각해. 우리 자 가지고 있으면 자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의 자라고 생각하면 여기에가 눈금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그렇죠. 자는 0으로 시작하죠. 0,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꼭 한 번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두 번째부터 세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기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이에요. 그래서 6번입니다. 말로 해볼까요? 우산의 길이는 연필의 6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연필을 6번 하면 우산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6번 우리가 6단원까지 배웠는데요. 이 6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적인 용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산은 연필을 6번 하면 우산이다. 우산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곱셈에서 배 배웠죠. 배라는 말 배웠죠. 그럼 다시는 번은 배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연필을 6배 하면 우산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것을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곱셈식은 뭐 곱하기 뭐는 뭐과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로에 한번 떠볼까요? 자, 여기 어떤 말 들어갈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여기는 자, 연필, 6, 우산 이 세 가지 낱말을 각각 빈칸에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여기 어떤 말 들어갈까요? 여기는 그렇죠. 연필을 6배 하면 이런 뜻이죠. 6배 하면 우산과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말 있죠. 연필은 몇 배이다를 숫자와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곱셈까지 다뤘네요. 아이고, 선생님 또 이런 거 하면 또 시간 많이 갔네요. 다시 2번 가겠습니다. 책상의 짧은 쪽의 길이는 연필로 재면 5번이고
색연필로 재면 7번입니다. 연필과 색연필 중에서 어느 것의 길이가 더 짧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 보는데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연필도 없고 색연필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필은 대충 어느 정도 길이인지 어림할 수 있고 색연필도 어느 정도인지 어림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요.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같이 상상해 봅시다. 자, 머릿속에다가 먼저 책상에 짧은 쪽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셨나요? 그러셨죠? 그 다음에 연필도 하나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색연필도 하나 그려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책상, 다음에 연필, 색연필 상상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릴 때 책상이나 연필, 색연필 그 모습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상상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책상의 짧은 쪽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책상이에요. 내가 상상한 책상. 그런데 연필로 재었더니 몇 번이냐면, 자, 대충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색연필로 재었더니 7번이래요. 7번이야. 어이구, 좀 어렵네요. 이건 7번 색깔 좀 바꿔볼까요? 7번이니까 색연필로 쟀더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이고 7번이에요. 7번. 죄송합니다. 딱 안 맞네요. 상상이니까.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빨간색은, 현재 빨간색은 뭐였어요? 이거는 연필로 재죠. 연필. 파란색은 색연필이었죠. 자, 무엇이 더 길어요? 아니, 어느 것이 더 짧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색연필이 더 짧습니다. 색연필이 더 짧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물체를 뭐라 그러죠? 뭐라고 이거를? 기억 안 나요? 어떤 여기서는 지금 책상의 짧은 쪽을 재고 있죠. 짧은 쪽을 무엇과 무엇으로 재고 있어요? 연필과 색연필로 재고 있죠. 이때 연필과 색연필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단위 또는 단위 길이라고 하죠. 단위 길이. 이 길이 재기 단원에서는 단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이 문제의 단위는 연필과 색연필이에요. 아셨죠? 자, 한번 말 나온 김에 복수 한번 해보고 갈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자, 길이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뼘이라고 그러죠. 뼘, 다음에 클립, 풀, 크레파스, 연필, 발, 길이, 이걸 모두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다 단위라고 합니다. 단위. 다 같이 말해봅시다. 단위라고 합니다. 단위예요. 결국 길이를 잰다는 건 뭐예요? 단위가 몇 번 있는지 세는 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아셨죠? 길이를 잰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재고자 하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은 이 단위들로 몇 번 채울 수 있는가, 몇 번 덮을 수 있는가, 몇 번 들어가는가, 그 번을 몇 번인지를 구하는 게 이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단위 길이가 몇 번 있는가, 번, 배, 이 번을 찾는 게 횟수를 몇 번, 횟수, 이걸 찾는 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단위가 길이가 달라요. 단위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풀이죠. 풀. 책상의 짧은 쪽을 이 풀하고, 예를 들어서 풀하고
뭐죠? 연필 보이나요? 풀하고 연필. 이거 좀 복잡해. 이렇게 볼까요? 풀하고 연필로 잰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좀 책상에 긴 쪽을 잰다. 긴 쪽을 이 풀과 연필로 재보세요. 이게 둘 단위죠. 이것 중에서 책상에 긴 쪽을 잴 때, 그쵸? 잴 때, 잰 횟수가 더 많은 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은. 이걸로 재면 횟수가 더 많겠죠? 짧으니까 더 여러 번 재야 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요, 더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잴 때 단위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잰 횟수는 더 늘어나겠죠. 단위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적은 수로 잴 수 있겠죠. 즉 횟수가 적어들겠죠. 그래서 단위 길이가 길면은 잰 횟수는 작아질 것이고, 단위 길이가 작으면은 잰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색연필로 재면 5번이고, 연필로 재면 5번이고 색연필로 재면 7번이에요. 그럼 뭐가 더 긴 거예요, 지금? 색연필과 연필과 색연필 중에서 뭐가 더 길어요? 잰 횟수가 작은 게 더, 잰 횟수가 작은 단위 길이가 더 큰 거죠. 짧은 거는요. 그렇죠. 잰 횟수가 많을수록 그 사용된 단위 길이는 더 짧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색연필이 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가신 분은 아까 교과서 몇 쪽이었죠? 94쪽 보고 꼭 93쪽이네요.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또 흘러버렸네요. 아유, 이제 2문제 풀었는데. 여기서 문제를 맞고 틀리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기서 한 문제 더 맞고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학교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하지 못한 내용을 복습도 하고 좀 더 선생님이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도 계시면은 같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도 2번과 비슷한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번, 3번 같은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지훈, 정우, 현수는 각자의 걸음으로 교실의 긴 쪽의 길이를 재었습니다. 한 걸음의 길이가 가장 짧은 사람, 길이가 짧을수록 짧은 사람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잰 횟수가 많은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이해했죠? 길이가 짧을수록 많이 횟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잰 횟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짧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구겠어요? 잰 횟수가 가장 큰 사람이니까 지훈이가 되겠네요. 지훈이. 이거 이해하시죠? 지훈이. 그래서 단위 길이, 단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잰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단위 클립이죠. 클립. 이것은 풀입니다. 풀. 이게 단위가 짧죠. 짧은 단위로 재면은 횟수가 크겠죠. 좀 더 큰 단위로 재면은 횟수는 작겠죠. 그렇죠?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예요. 2번, 3번 같은 문제는. 자, 4번. 자, 공책의 길이를 재는데 적당하지 않는 단위라는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단위란 말을 아주 친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단위란 말. 이런 말 사용하면 단위예요, 단위. 자, 공책의 길이. 한번 또 공책의 길이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지는 공책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나타내 볼까? 공책은 어느 정도 돼요? 공책은 한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자, 어디 몇 번일까 이거? 클립을 단위로 하면 잴 수 있겠죠. 바둑돌 단위도 잴 수 있겠죠. 지우개. 3번 발걸음. 지금 공책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책보다는 그 단위 길이가 더 짧은 단위 길이를 사용해야겠죠. 근데 발걸음은요, 공책보다 크죠. 그래서 발걸음이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도 가능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탑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높은 탑.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단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라 그랬죠. 단위. 자, 뭐 재어 보겠습니다. 내 탑의 높이는 클립으로 7번이야. 영희는 새 연필로 7번이야. 내 탑은 클립으로 15번이야. 가장 높은 탑을 쌓은 누구일까요? 탑을 이 클립으로 쌓는 거하고 연필 있죠. 연필로 쌓는 거예요. 자, 세 사람 중에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영희가 되겠죠. 영희.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또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는 누구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래요. 은주라고 답했어요. 은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은주라고 답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숫자가 가장 크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숫자가 가장 크니까. 숫자가 아무리 커도 여기 단위 길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숫자가 아무리 커도 높은 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클립으로 15번 해봤자 15번 정도, 이게 클립이고 연필이에요. 연필로 7번 쌓는 탑이 높을까요? 이걸로 15번 쌓는 탑이 높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연필이 높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머릿속으로 연필과 클립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실제로 재어보는 상상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가 15가 가장 크니까 15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영희가 되겠습니다. 6번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열쇠. 여러분 열쇠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열쇠로 길이를 재었습니다. 실로폰 알죠? 실로폰 띵동댕. 단소는 잘 모르겠군요. 우리 국악기인데요. 피리 리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책은 10번이었어요.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단위 길이는 뭐예요? 단위 길이? 여기서 단위는 연필이죠. 그러면은 가장 긴 것은 뭐예요? 단위로 재었을 때 잰 횟수가 가장 큰 게 가장 긴 물건이겠죠? 자, 잰 횟수 15번, 12번, 10번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로폰이죠. 자, 실로폰이 정답입니다. 아시죠? 네, 7번 가겠습니다. 자, 비즈는 구슬을 실로 깨워서 만든 목걸이나 뭐 팔찌 이런 것을 비즈라고 하죠. 비즈. 자, 비즈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학교 왔을 때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데리고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죠. 자, 어디 한번 풀어보세요. 몇 센티미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6이니까 6cm죠? 네. 그렇죠? 몇몇 학생 표정이 안 좋은데? 좀 이상해요? 그렇죠. 6cm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길이를 잰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교과서 다시 93쪽 가보면은, 자, 이런 것들을 다 단위 길이라 그랬죠. 단위 길이. 근데 단위 길이가 어때요? 모두 다? 단위 길이가 모두 다 다르죠?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 다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림처럼 책상에 짧은 쪽을 길이를 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뼘으로 쟀더니 4번, 다음에 뭐 클립으로 쟀더니 뭐 20번, 30번, 또 뭐 이렇게 다 다르죠, 번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책상의 짧은 쪽 길이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뼘으로 잴 거야. 나는 클럽으로 잴 거야.
그러면 뼘으로 재면 4번, 클립으로 재면 30번이에요. 그러면은 책상 짧은 쪽의 길이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책상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에 수출할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책상의 짧은 쪽의 길이를 책상의 짧은 쪽을 한 3뼘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손이 크니까 미국 사람은 뼘이 크니까 더 크겠죠. 한국 사람은 뼘이 작으니까 책상이 작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 손뼘을 해서 3뼘만큼 책상 짧은 쪽의 길이를 재해서 책상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어린이, 어른, 아프리카 사람이 모두 통일되어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하나 필요하겠죠. 단위가. 그게 뭘까요? 즉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뭘까요? 빙고!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배웠던 1cm죠. 센티미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cm라고 하죠. 1cm.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1cm라는 단위를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어떤 나라와 나라 간에 수출하고 수입 물건을 만들고 생산할 때 그런 혼란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문하겠죠. 책상의 짧은 쪽은 뭐 30cm, 긴 쪽은 50cm가 되는 책상을 만들어 수출해 주시오. 말하면은 네. 그래서 왜? 미국 사람 이 1cm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단위니까. 그래서 1cm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1cm로 길이를 잰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1cm로 책상의 긴 쪽의 길이를 잰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 똑같아요. 아까 클립으로 책상의 긴 쪽의 길이를 잰다는 것은 클립이 몇 번 있는지 횟수를 세는 것이었죠? 기억나요? 그렇듯이 1cm도 하나의 단위니까 그 단위 1cm로 이 책상의 긴 쪽을 몇 번 덮을 수 있는지 그 횟수를 세는 게 길이를 재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센티미터로 길이를 잰다는 것은 내가 재고자 하는 물체가 1cm로 몇 번인지 그 횟수를 세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이 길어졌네요. 아유, 선생님 말이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겠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2학년 학생은 문제를 보자마자 6cm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6cm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왜요? 길이를 잰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1cm가 몇 번인지 세는 것이다. 이것이 길이 재기의 뜻입니다. 또는 아까 곱셈 배웠으니까 몇 배인지 이래서 되겠죠. 몇 배인지. 오늘은 다 까먹어도 요건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비지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를 잰다는 것은 이 비지가 있죠. 이 비지 안에 이 비지는 1cm로 몇 번인지 세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cm가 여기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죠. 5번. 그래서 이거 정답은 6이 아니라 5이다라고 5cm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이게 1부터 시작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생들 보면 이렇게 6에서 1을 빼면 돼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왜 빼는지를 몰라요. 왜 빼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고학년 되면 이걸 배우겠지만 아직 2학년에서는 길이를 잰다는 것은 1cm로 몇 번인지를 세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단위 길이는 뭐라고요? 1cm가 단위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2학기가 되면은 1m가 단위가 되는 거고 3학년이 되면 1km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8번. 자, 8번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어머니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cm 9번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도 유사한 문제네요. 기억은 니은보다 몇 센티미터 더 깁니까? 더 깁니까? 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방법 1. 기억과 니은의 길이를 재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몇 센티미터죠? 몇 센티미터예요? 7이라고 말하면 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길이를 잰다는 건 뭐라고요? 단위 1cm가 몇 번인지 세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기억은 몇 번이에요? 1cm가 한 번. 자에 있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억은 6cm이다. 자, 니은은요? 니은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니은은 이거는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니은은 6cm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자에, 이 숫자에 속지 말고 1cm가 몇 개인지를 꼭 세봐야 됩니다. 자, 몇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죠. 그래서 이것은 4cm이다. 자, 그러면은 몇 cm 더 긴다 그랬으니까 빼줘야겠죠? 6cm 빼기 4cm는 2cm와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정답은 2cm이다. 또 다른 방법 풀 수 있을까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자, 다른 방법 푸는 것은 숙제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등교할 때 다른 방법 한 가지 생각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길이를 잰다는 것은 1cm가 몇 번인지를 꼭 세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자, 힘든 사람은 잠시 정지시켜 놓고 화장실 다녀오고 좀 쉬었다 봐도 괜찮아요. 자,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11번. 동화책 긴 쪽의 길이는 24cm이고 짧은 쪽의 길이는 21cm입니다. 이 동화책의 긴 쪽의 길이와 그렇죠. 이 선생님 한 말 바로 나왔네. 이 문제는 여러분이 길이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길이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가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길이를 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길이를 잰다는 건 1cm가 몇 번 있는지 횟수를 세는 거라 그랬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11번입니다. 자, 길이가 24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cm로 24번 덮었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 짧은 쪽의 길이가 21cm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cm로 21번 1cm가 21번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긴 쪽의 길이는 24번이다. 짧은 쪽의 길이는 21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이를 예를 들어서 좀 예쁘게 해봅시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의 길이를 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가 없으니까 자를 한번 제가 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이게 자예요. 자, 미안해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자가 있어요. 0, 1, 2. 이게 0, 1, 2, 3, 4, 5. 그럼 이 길이는 몇 센티미터? 이 길이는 5cm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5cm예요? 왜 5cm야? 응? 그래요. 1cm로 5개만큼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마디가 1cm죠.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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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1, 1, 1, 1, 1. 그러니까 결국은 1cm 더하기 1cm 더하기 1cm 더하기 1cm 더하기 1cm는 몇이에요? 1cm를 5번 더했어요. 1cm를 5번 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요. 1cm가 5번이다. 5번 더했다. 어떤 연산을 사용하셨어요? 덧셈을? 그래요. 1cm가 5번 있다 뜻이에요. 요것을 줄였으면 5cm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5cm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5cm라 쓰고 있지만 이 말의 안에는 1cm가 5번 더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요거는 좀 더 곱셈 배울 때 다시 한번, 곱셈을 배웠으니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곱셈 배웠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죠? 또 내용이 나오면 공부하겠습니다. 12번 연필의 길이는 이제 약 몇 센티미터입니다. 또 약이란 말이 나오네요. 자, 약도 이 단원에서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를 사용해서 학교 공사하나 보네요. 우리가 그 살면서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재죠. 그쵸? 그런데 모든 물체가 3cm, 4cm, 15cm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으나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5cm, 4cm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의 물체들은 대부분의 물체는 몇 센티미터보다 조금 더 되거나 조금 덜 되거나 항상 이 중간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그럴 경우에 약이라는 어림을 나타내는 얼마쯤, 약을 쯤이라고 생각하면 쯤, 얼마쯤이다 라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약, 얼마쯤이다 이거죠. 그런데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자, 연필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보세요. 이거는 12번도 매우 좋은 문제네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먼저 이 문제는 길이를 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게 연필의 끝이 9니까 9cm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안 돼요. 길이를 잰다는 것은 1cm가 몇 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세워봅시다. 자, 여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생략하고, 자, 1cm, 이 한 칸 1cm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1cm가 7번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7cm라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를 이쪽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를. 이 연필 끝이 이게 지금 1cm죠. 그쵸? 1cm.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 7cm예요. 근데 7cm고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몇 cm 가요? 이까지 오면 1cm 하나 더 늘어나니까 8cm죠. 그렇죠? 근데 연필의 길이는 현재 7cm와 8cm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8cm에 가깝습니까? 7cm에 가깝습니까? 8cm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쪽의 숫자를 말하고 그 앞에 약이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필의 길이는 약 8cm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전체 문제 중에서 12번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설명을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은 학생은 이 문제를 몇 번이고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본 다음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왜 이 문제의 답이 약 8cm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한 거 있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째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둘째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만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런 것을 말로 설명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말로 설명해 봐야지만이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과자의 길이는 약 몇 센티미터입니까? 아이고 고맙네요. 고맙게도 이 문제는 과자의 길이가 이게 다행히 0부터 시작했네요. 네, 퇴근 시간이라 선생님이 퇴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0부터 시작해서 다행히 우리가 자가 왜 0부터 시작하는지 알겠죠? 만약에 길이를 잴 때 이 0에 딱 맞춰서 잰다면 끝에 있는 이 숫자만 읽으면은 그것이 길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자의 길이는 지금 5cm하고 6cm 사이에 있죠. 그런데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5에 가까워요? 6에 가까워요? 그렇죠. 5에 가깝죠. 하지만 5는 아니죠. 그럴 때는 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약이란 말을 붙이고 5와 6 중에서 가까이 있는 숫자를 써준다. 그래서 정답은 약 5cm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빨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자로 재어보세요. 이것도 약이네요. 이건 부모님과 함께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15번도 가장 긴 변 어디예요? 이게 가장 긴 변 여기죠? 한번 재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답은 약 5cm이니까 한번 부모님하고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꼭 집에서 같이 14번, 15번 아이들이 하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자, 또 16번부터 20번은 또 다른 세계의 문제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보기에 주어진 길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건 상상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센티미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물체를 막 재봐야 돼요. 오늘 저하고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줄자나 여러 가진 자를 사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TV의 길이라든지 내 연필의 길이라든지 책상의 길이라든지 냉장고의 길이라든지 젓가락의 길이, 공책, 칠판 이거를 한 번씩 다 재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약 몇 센치 얼마나 되는지 길이가 얼마쯤 되는지는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감각이 생겨요. 네,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16번도 20번도 그런 감각을 묻는 문제예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새로 산 연필의 길이는 보세요. 자, 이게 새로 산 연필, 이게 연필이 이게. 여러분 잘 산 연필. 여러분 이 연필의 길이는 몇 센치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예전에 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이 연필의 길이가 몇 cm쯤 됐냐 물어봤더니 약 3cm쯤 된대. 3cm. 그래서 제가 3cm는 얼마큼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엄지손톱 하나가 1cm라고 그랬죠? 엄지손톱 하나가. 그러면 3cm는 엄지손톱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요만밖에 안 해. 근데 연필이 3cm밖에 안 되나요? 그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아셨죠? 그럼 보세요. 세 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뭘까요? 그렇죠. 5cm? 1, 19, 135? 네, 그래요. 연필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cm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수업 끝나면 꼭 연필의 길이 잘 재보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물건 10개를 정해서 10개 숙제는 정해야 돼요. 숙제. 집에 있는 10개 물건의 길이 재기. 꼭 숙제해야 돼 이거. 그래서 감각을 길러야 돼. 감각. 다음 민호의 키 몇 센티미터예요? 5cm? 1cm? 19cm? 이게 19인데? 그래요. 135cm입니다. 18번 계속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못의 길이를 희영이는 5cm, 준호는 7cm라고 하였습니다. 더 가깝게 어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못이 있죠? 이거 몇 센티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림할 거예요? 어림이라는 것은 자가 없어져. 이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어림이라는 것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못이나 어떤 물체의 길이가 얼마쯤 되는지 어림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것이 어림하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체나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1cm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엄지손톱.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엄지손톱의 길이가 1cm에 가장 가깝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엄지손톱을 사용해서 이걸 재보세요. 재봐. 몇 cm예요? 5cm입니까? 7cm입니까? 한번 재보세요. 직접 재보세요. 한번 재보세요. 몇 번이에요? 엄지손톱으로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6번? 7번? 7번에 가까워요? 5번에 가까워요? 그래요. 모른다고? 안 돼요. 다시 엄지손톱으로 재보세요. 선생님 답 안 가르쳐 줄 거야. 엄지손톱으로 몇 번이 몇 번? 응? 5번에 가까워요? 7번에 가까워요?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요. 7번에 가깝죠. 그래서 7cm라고 어림한 준호가 더 잘한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마찬가지. 19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개의 긴 쪽의 길이를 가장 잘 어림한 사람은 누굽니다. 일반적인 지우개 있죠. 약 3cm. 이 지우개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집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우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개 약 10cm. 뭐예요? 지우개는 보통 엄지손톱을 한 3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영호가 가장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그 16번부터 28번 19번 이 문제 이 같은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이 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엄지 아주 작은 10cm보다 작은 물체의 길이를 잴 때는 엄지손톱 1cm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10cm는요? 그래요. 선생님은 손을 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을 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손을 쫙 폈으면 뭐 17에서 20cm. 선생님 손이 작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가 없어도 저 길이가 몇 cm인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가지고 잴 수 있어요. 이 신체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엄지손톱의
무릎의 길이라든지 여러분의 이 손뺨의 길이라든지 손가락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으면은 내가 자가 없더라도 어떤 물체의 길이를 어림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감각이 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들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1cm나 5cm, 10cm, 심지어는 3cm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를 찾아서 그걸 사용해서 길이를 어림해보는 활동, 자를 사용하지 않고 길이를 예상해보고 확인해보는 활동 꼭 가정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20번 계속 가겠습니다. 자, 20번 연필의 길이를 정우는 6cm라고 어림하였고 지수는 9cm라고 어림하였습니다. 연필의 길이.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 거기 선생님 나눠준 그 프린터물의 길이가 실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화면 보지 말고 시험지를 보고 풀어야 돼요. 오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어림해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엄지손톱도 재봐야죠. 응? 이 연필기는 6에 가까울까요? 9에 가까울까요? 응? 6에 가까워요? 9에 가까워요? 한번 어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제가 언뜻 보니까 선생님 해볼게요. 한번 1, 2, 3, 4, 5, 6 한 6번 정도 되겠네. 6번.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6번이니까 정우가 잘할 것 같아요. 정우가 잘했네요. 정우가 더 가깝게 어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우는 실제 자로 재봐야겠죠? 자로 재보기 전에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필의 길이보다 실제로 재보면 몇 cm 나면 이게 7cm 정도 됩니다. 1cm 차이가 나고 지수는 9라고 어림했으니까 2cm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학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길이재기 내용으로는 공부할 기회가 흔치 않아요. 물론 2학기 때 이제 1m를 배우긴 하지만 이 4단원에서 여러분 공부할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단위,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해서 단위와 잰 횟수와 관계, 그렇죠? 단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단위가 길면 잰 횟수가 줄어든다. 이 단위와 잰 횟수 사이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꼭 길이를 여기처럼 0부터 시작되면 참 고맙죠. 0부터 길이를 재면은 만약에 이 과자 0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재면 만약에 어떤 막대의 길이가 이렇게 끝난다면 고맙죠. 왜? 0부터 시작했을 때는 자에는 7 숫자만 읽으면 이 길이는 7cm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단위 길이를 잰다는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이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것은 몇 센티미터 되겠는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념을 알지 못한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얘가 7이니까 그냥 7이라고 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단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단위라는 것은, 길이를 잰다는 것은 1cm가 몇 개인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1cm가 하나,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것은 3cm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내용. 마지막으로는 길이를 어림하는 내용. 이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 중에 문제지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수학 교과서 다 배웠다고 버리지 말고, 응? 교과서.
외롭고 심심하고 재미없을 때는 수학 교과서를 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제가 교과서 선생님이 쓴 거 아시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제가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선생님 잘 썼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가 여러분 배워야 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개념만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돼. 핵심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만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4학년 이 길이재기 단원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단위 길이가 짧을수록 재 횟수는 늘어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길이를 잰다는 것은 1cm가 몇 번인지 세는 것이다. 셋째, 자가나 자가가 없을 때 자신의 신체 부위, 엄지라든지 뼘을 사용해서 길이를 어림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그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학습을 하면 여러분이 좀 실력이 쌓았을 텐데, 응? 꼭 집에서 집에 있지만은 막 문제만 풀지 말고 그 세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학습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은 저 말이 길어지네요. 자, 또 4단원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은 5단원 그 문제 있죠? 5단원 풀어서 내일 선생님 바쁘면 못 올리고 모레나 내일 올리겠습니다. 4단원 선생님 문제 풀어준다고 꼭 그만두지 말고 꼭 다시 스스로 풀어보고 교과서로 복습해야 됩니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복습. 자, 구호 외치고 마치고. 우리 구호 기억나나? 정정, 우주, SC 아시죠? 자, 준비 시작. 정정, 당당, 우주, 최강, SC 23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